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은 영국 문학을 빛내고 있는 영국 작가들을 시대별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북사랑 카페에서 고전 문학 작품들을 몇 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에요. 주로 영국 문학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약간 두서없이 작품들을 알려드린 것 같아서요. 오늘은 영국 문학 작품을 시대별로 나누어 어느 시대에 어떤 작가가 있었고 대표 작품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요. 독자 여러분들께서 영국 고전 문학 작품들을 읽으실 때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영국 문학을 빛낸 작가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로마 제국이 브리튼 섬에서 5세기에 떠나간 후 켈트족이 살고 있었던 땅에는요, 유럽 대륙으로부터 게르만 민족이 침입하여 1066년 노르만디의 정복왕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할 때까지를 고대 영어 시대, 다른 말로는 앵글로색슨 시대라고 부릅니다. 앵글로색슨족은요, 7세기에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 문자 문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전해오는 작품은요, 앵글로색슨어로 쓰여진 작가 미상의 게르만 영웅 서사시인 베오울프입니다. 본격적인 중세 영문학의 시작은 1200년경으로 보는데요. 1360년에서 1400년대에는 중세 영문학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66년 이후부터는 노르만디의 윌리엄 공이 영국의 왕위를 계승하고 있었고요. 프랑스어가 한때 영국에서 300년 이상 공식 언어로 쓰인 적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 쓰여진 시는 모두 프랑스어로 쓰여졌다고 하죠. 중세 후기 산문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진 책으로는요,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요, 1170년에 헨리 2세에게 암살된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베켓을 기리는 성지 순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중세 영국 이야기 문화의 대표 걸작으로서 1380년도에 집필하기 시작해 1400년에 제프리 초서가 사망함으로써 작품은 끝을 맺지 못하고 미완성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통치하던 1558년에서 1603년 동안은요, 영국의 르네상스가 꽃을 피워 절정을 이룬 시대로서요, 영국이 국력을 크게 성장시켜 강대국이 될 기초를 마련했고요. 어려운 시대로부터 잉글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시대는 영국 문학에 있어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극에서는 가장 위대한 시대였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바로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르네상스 시대에 그의 주옥과 같은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와 같은 4대 비극을, 한여름밤의 꿈, 그대가 원하는 대로, 시비아와 같은 희극 등 여러 양식의 희곡을 썼죠. 엘리자베스 1세를 뒤이은 제임스 1세 때까지 셰익스피어의 작품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17세기 초의 가장 중요한 산문의 작품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번역 작업이었고요. 1604년에 시작된 번역 작업은 1611년에 마치게 되죠. 이 작품은 윌리엄 틴데일의 번역으로 바로 영국 교회의 표준 성경으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1625년에서 1649년은요, 영국 찰스 1세가 통치하던 기간으로서요, 이 시기는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 지지파인 의회파 간의 내전의 시기로서요, 영국 르네상스 최후의 대시인이었던 존 밀턴은 서사시 신라권을 저술하였습니다. 신라권은 존 밀턴을 당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만들어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의 줄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 설교가인 존 버년이 쓴 철러 역정은요, 꿈의 형식을 빌린 종교 소설로서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늘나라를 향하여 갈 때까지의 순례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1678년에 출간되어 350년 가까이 꾸준히 사랑을 받아오면서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100권 소설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이전의 영국 사회는 주로 왕, 귀족, 대영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18세기에 들어 부유한 상인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중산 계급의 힘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문학사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귀족적인 우아함과 기사적 모험, 그리고 궁정의 연애를 섞어 넣은 산문 문학에서 조용하고 질서가 잡힌 합리적인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균형과 형식, 정확성이 강조되는 고전주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 활동한 작가로는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조나단 스위프트가 1726년에 쓴 걸리버 여행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 소설은 당시 시대 상황을 풍자한 소설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나라의 동화로 각색되어서요. 많은 아이들이 읽어왔습니다. 또한 데니얼 디포가 1719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인 로빈슨 크루소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표착하는 사건을 다룬 가상의 자서전입니다. 이러한 고전주의는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낭만주의가 등장하자 점점 독자들은 이성을 강조하는 문학에서 감성의 문학의 매력을 느끼고요. 표현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인간의 정서를 알아가는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18세기에 비로소 소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전의 봉건체계가 무너지고요. 근대 자본주의의 체계가 생겨나면서 전체보다는 개인으로 삶이 집중되어 개인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소설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특권 계층이 누리던 예술 문학이 인쇄술의 보급으로 대중에게 확산되면서요. 중산 계급에서도 독자층이 형성될 수 있었죠.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로서는 제인 어스틴을 들 수 있는데요. 그녀의 대표작인 오만과 편견은 18세기에서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여성의 결혼과 오해와 편견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엇갈림을 그린 연애소설입니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발전을 이룩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모순된 현실 속에서 19세기 문학에 반영된 모습은 인간 소외 현상이었는데요. 기계화로 인해 인간의 삶은 한층 편리해졌지만요.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인간의 내면들을 작품에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과 빈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최고의 인기 작가였고요. 수많은 작품들을 써서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영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중 한 명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의 영국사 산책은 이미 제가 앞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위대한 유산, 두 도시 이야기 등 많은 히트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는요. 아름답고 수줍은 여주인공을 소재로 한 소설에 비해 안 예쁘지만 격정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데요. 비록 예쁘지는 않지만 총명하고 의지가 굳은 가난한 제인 에어가 명문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갔다가 주인과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 에밀리 브론테가 쓴 장편소설인 폭풍의 언덕은요. 작가 자신의 먼 친척 집안에서 오래전에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썼는데요. 배경은 요크셔 주이고요. 주인공인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언쇼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집착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소설로서요. 사랑을 통해 인간의 애증의 심리를 표현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꼭 빠뜨릴 수 없는 추리소설 작가 한 분이 더 있는데요. 바로 셜록 홈스의 알터 코난 도일입니다. 셜록 홈스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을 무대로 해서 쓴 가상의 탐정 소설로서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홈즈 시리즈가 추리소설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고 하는데요. 동시대 다른 추리소설들은 등장인물들의 알리바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알터 코난 도일은 증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요. 발자국, 지문 등을 통해 증거를 모으고 그러한 증거의 수집으로 범인을 주목하는 방법은요. 이후에 소설과 영화, 그리고 드라마 등의 창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죠. 20세기로 들어서면서요.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문학적 전통과는 확연히 다른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학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를 모더니즘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인상주의, 상징주의, 이미지즘, 큐비즘, 표현주의 등의 다양한 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925년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발표한 장편소설 델러웨이 부인은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배경으로 하여 50대 초반의 상류층 여성 클라리사 델러웨이의 하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내면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면서요, 등장인물들의 삶과 1920년대 전후 사회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에가사 크리스티는 20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추리소설가로서요, 10억 부 이상 작품이 전 세계로 팔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1934년에 발표한 오리엔탈 특급 살인은요, 장편 추리소설로서 유럽을 횡단하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가 폭설에 갇히게 되고 열차 내에 의문의 살인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명탐정 에르큘 포아로가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영국의 아동문학 작가인 조앤 롤링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그녀는 2007년 7권의 판타지 소설 헨리 포러 시리즈로 전 세계에서 아동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헨리 포러 시리즈의 대성공으로 억만장자가 되었고요. 21세기에 들어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모네 집 계단 및 벽장에서 지내던 11살 소년 헨리 포러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가면서 겪게 되는 판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을 빛낸 작가들을 리뷰하면서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유명한 작가를 배출해낸 영국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국이 존재하기까지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과 언어들이 뒤섞여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지만요, 어느 나라도 누리지 못했던 제국, 즉 해가 지지 않는 영국으로 만들었던 영국인들의 강한 의지를 느끼게 됩니다. 면적은 우리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을 가졌지만요, 위치상으로는 스칸디나비아와 멀지 않은 위치에 있기에 날씨가 고르지 않은데요. 천년의 자연 환경은 영국인들로 하여금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북사랑 카페를 통해 오늘 소개해드렸던 작품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